마약 사범의 가장 많은 연령대가 20대입니다. 부엌에서 칼 2개 갖고 와서 엄마하고 이모를 숨은 데 채팅창 바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지도 마, 찾지도 마. 찾지도 마세요. 호기심을. 예. 청년들의 찐 생각을 들어본다. 체키 착하.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마약입니다. 너무 재밌겠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한 게스트 두 분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친구를 위해서 뭐든 다 해주는 다이빙처럼 청년곁엔 청년재단, 청년재단 곁엔 청년즈.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서포터즈 청년즈 최유라입니다. 와. 자, 그리고 또 마약 중독 치료에 살아있는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의 조성남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성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약관리센터라고 하니까 뭔가 기존에 있던 마약 재활센터나 뭐 치료센터랑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만든 센터고요. 마약과 관련된 치료, 재활, 연구, 교육을 이렇게 아우르는 종합적인 센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회복자를 또 교육을 해서 치료자로 양성을 하거든요. 또 전문가들 교육, 또 그런 데 관련된 연구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사실 청년과 마약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는 것 자체가 기분이 찝찝하고 불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층 마약 문제가 왜 더 심각하고 왜 사회적 문제인지 그 이유부터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3년 말에 마약과의 전쟁을 정부에서 선포했죠. 예전에는 단속 위주만 했는데 이제 치료 재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게 좀 다른 점이고요. 왜 그렇게 치료 재활이 필요해졌냐면은 옛날에는 특수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마약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청년들이 많이 해요. 아이고. 2021년부터요. 마약 사범의 가장 많은 연령대가 20대입니다. 와. 예전에 비해서 4.5배가 증가했고요. 4.5배요. 네. 근데 더 무서운 건 10대예요. 10대가 50배 증가했어요. 50배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젊은 층이 가장 위험한 시대가 됐어요. 듣다 보니까 정말 여기 주변에도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들려요. 얼마나 많으냐면요. 솔직히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거되는 마약 사범 수의 30배 보거든요. 와. 그러면 10만 명 정도가 현재 마약류를 남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불법 마약류를 할 때 보는 거고 의료용 마약류까지 하면은 300만 명 정도가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 우리 내 가족이나 주변에서. 혈족 중에 친족 중에 한두 명은 누군가를 하고 있다. 또 유라님은 지금 또 대학생이시잖아요. 근데 혹시 주변에서 뭐 대학생 친구들 내지 뭐 지인들이 마약에 빠졌던가 아니면은 마약과 연관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저는 주변에서 이제 들어본 적은 없는데 최근에 충격적이었던 거는 뉴스에서 그 대학생 연합 동아리 내에서 예전에는 몰래 숨어서 한두 명이 했잖아요.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 뭐 클럽에서 놀 때 한다든가. 맞아요.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술집이나 클럽 이런 데 가면 진짜 흔하게 권유를 한다고. 더군다나 이제 쉽게 구하다 보니까 언론에도 나왔지만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30분 만에 필로폰을 구입을 했어요. 30분 만에. 중학생이? 지금은 이제 인터넷만 뒤지면 다 정보가 나오고 SNS로 연결하고 뭐 택배로 오기도 하고. 아 근데 그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실제로 청소년 친구들이 던지기 수법에 마약을 이제 거래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만날 일도 없고요. 5만 원, 10만 원만 있어도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젊은 층이 가장 위험하고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여자애들도 다이어트를 많이 하니까 그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다가 약간 중독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어트 약으로 처방되는 약 중에 각성제가 처방이 되거든요. 각성제는 뇌를 자극하는 약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배고픔을 못 느껴요. 그리고 피로감이 없어져요. 나중에 만약에 안 그렇고 하게 되면 안 하게 되면 밥맛이 더 좋아져가지고 더 많이 먹게 돼서 더 찌게 되니까 이제 또 각성제 찾아요. 그리고 이제 내성이 생기니까 이제 하나 갖고 안 돼. 그러면 각성제 잠이 안 오죠. 그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수면제 찾게 되죠. 끝이 수면제 없네요. 중독이 되죠. 악순환의 반복이네요. 악순환이 되는. 근데 이게 보조제로 의료 어쨌든 그걸로 팔리는 아니 처방약으로 쓰긴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돼. 마약류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처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의료용 마약이니까 난 더 무섭다고 보는 게 사람들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니까 이거 뭐 안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잖아요. 불법 그러면 아이고 뭐 그쵸, 그쵸.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쉽게 접근이 되는 게 문제다. 그 시작을 안 해야 돼. 자, 좀비 마약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엄청 세 많이 분은? 들어봤어요.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진통제구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가 몰핀 아닙니까? 네. 몰핀보다 100배 강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환자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것도 2mg만 넘어가면 사망해요. 연필 끝에 이렇게 톡 묻혔을 때 조금 그게 2mg. 그러니까 환자가 치료를 위해서 먹다 죽은 게 아니라 일반인이 즐기려고 남용하다가 사망한 사람이 미국에서는 1년에 10만 명이 넘게 있어요. 10만 명. 혹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지금 건가요? 되고 있죠. 좀비 거리가 생길 수도 있는. 예, 4년 전에 경상남도 창원에서 고등학생 42명이 펜타닐 패치를 집단으로 불법 구입해서 남용하다가 검거된 사건이 있었죠.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 젊은 친구들이 펜타닐이 얼마나 무서운 약인지도 모르고 야 한두 번은 괜찮잖아. 우리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그냥. 근데 야 이거 나 평생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외국과 굉장히 큰 비교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긴 하네요. 그렇게 이제 점점 닮아가죠.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 돼요. 진짜 마약과의 전쟁이 정말 필요로 한 지금 시기네요, 딱. 자,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이 마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고 있는지 OX 퀴즈를 준비를 했거든요. SNS에서 실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채팅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OX. 맞습니다. 그거를 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했다. 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버려 뒀으면 구했을 거 아닙니까? 채팅창 바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지도 마, 찾지도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인은 마약류 중독자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OX. X. 그 전에는 마약류 중독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려고 하면은 담당 의사가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한 달 이내에 보건당국에 보고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거가 오인이 돼가지고 신고된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환자들이 치료받으러 오질 않죠. 그래서 이 보고 의무 조항을 2000년에 삭제해 버렸거든요. 근데 센터장님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누가 치료받으러 와요? 투약자들은 중독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어서 끊고 싶어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건 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재범을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치료하는 시스템을 좀 빨리 활성화시켜야 돼요. 마약 중독은 의지로 끊을 수 있다. OX.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모입니다. 의지가 중요하죠. 끊으려는 의지. 의지가 있어야 돼. 의지를 가지고 초반에 빠져나가는 사람 많죠. 근데 지금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의지 갖고는 안 돼요. 한 번 중독자는 영원한 중독자라는 아이고. 얘기가 있어요. 끊으면 돼, 안 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뭐야? 자꾸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끊기는 쉽지만 이걸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이어트랑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빼는 건 할 수 있지만 유지하는 게 어렵잖아요. 재발되는 이유는 기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맛을 강력한 맛을 한번 느끼면은 이거를 잊을 수가 없죠. 한번 그렇죠, 도파민 그렇죠. 탁 돌았던 예. 그 기억 때문에. 평생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 기억을 없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번 맛을 알게 되면은 재발하지 않도록 평생 관리하는 법. 평생 의지를 갖고 살아야 되네요. 그럼 그렇죠. 자, 그리고 센터장님께서는 지금 37년 동안 현장에서 많은 중독 청년들을 보셨을 텐데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한 5년 전에 20살 먹은 학생이 LSD를 처음 복용했는데 과다 복용이 됐어요. 그래서 급성 정신병이 생겨가지고 증상 중에 까그라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가족들이 진짜가 아니고 나를 누군가 죽이려고 우리 아이고. 가족으로 위장해 들었다는 유명한 망상이 있어요. 그게 너무 집에 무섭겠다. 있는데 이모가 놀러 왔는데 네. 보니까 가짜인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엄마 아빠도 가짜인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도망도 못 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네네. 거기 가서 칼 2개 갖고 와서 엄마하고 이모를 24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 단 한 번의 복용으로 이제 25살 됐는데 평생 그 기억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예, 엄청 지옥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깼을 때 얼마나 이 고통스러웠을까. 내가 그랬다고? 애초에 호기심이 생겼더라도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주변 가족,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질 수 있는. 친구들까지 그래서 다 제 힘들 수 말기 있으니까. 중독자들 보면요 혼자 살아요 다. 그 달아냈던 가정이 마약 하나 때문에 다 깨져서 예외가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직까지 주변에 가족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나마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는 공연을 간 적이 있는데 공연에서 코카인 노래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 노래에 춤을 추라고. 그래서 약간 초등학생들 있는데 이 노래가 나와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요새는 뭐 마약 김밥, 뭐 마약 뭐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마약 떡볶이 뭐. 그런 거를 좀 맛있고 좋은 거라는 이미지를 마약에다 심어주니까 그게 은연중에 이제 쇠뇌가 돼서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도 함부로 상호나 이런 데 쓰지 못하게 노래에서도 그런 거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즘 어린 친구들이 너 약 빨았니? 라는 표현을 너무 서슴지 않게 하는데 또 우리가 마약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쉽게 사용을 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문화 정화 운동 같은 것도 좀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암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 알잖아요. 네. 근데 그게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도 조그마한 암세포로부터 시작되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 안 걸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예방하려고.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으로 시작하는데 그 한 번 맛을 알게 되면 이제 계속 끌려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예방교육할 때도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려주고 그렇게 되면은 야 진짜 무섭구나. 그러면 야 한 번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새 학교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나요 지금? 초중고등학교는 그 의무 교육이 돼 있습니다. 대학이 가장 위험한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 저희가 중앙대학교 작년에 축제 때 가서 예방 부스 만들어서 캠페인을 하면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청년들이 마약 괜찮은 거 아니야 생각하는 것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게 제일 무서운데. 지금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젊은 친구들이 진짜 중독이 얼마나 무섭고 마약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약인지도 알아야 돼서 대학 내에다가 우리 예방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생들 훈련시키면은 그 친구들이 자기 동료들, 학생들 예방 캠페인하고 또 후배들 예방 교육할 수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Say No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한테 누가 들어 그러면은 No. 난 안 해. 누가 유혹을 하도록 딱 거절하는 게 멋있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네. 그런 문화를 우리가 갖고 나가는 게 이제 운동이 돼서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그런 활동을 주도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산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친구라든지 아니면 지인이 마약을 하는 것 같다 느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신고하는 것보다도요. 그 친구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342를 돌리면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콜센터랑 연결이 돼요. 그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디 연결을 좀 해줘요. 우리나라 전국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요. 중독 통합관리 지원센터도 있고 그렇게 다 합하면은 거의 한 100군데가 넘어요. 그 이제 1342는 전국에서 다 통일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데랑 연결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이제 좀 고치고 싶으면 친구를 뭐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좀 자제를 해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규칙적인 생활하도록 도와주고 책임감 있고 정직한 생활하도록 돕는 거거든요. 규범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마약 유혹한다고 넘어가겠어요? 그게 힘을 기르는 거예요. 열심히 좀 약간 자기 개발하면서 운동하고 그럼요. 정신 건강을 1차적으로 챙겨야 되겠네요. 다른 생각을 할 시간을 없이. 말씀 들으시면서 느끼는 게 정말 친구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독이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내가 이제 마약을 하다 중독이 되면은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너도 한번 해볼래? 야 좋은 거야. 그리고 막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또 그 친구가 또 중독이 다른 친구를 또 이렇게 너도 한번 끌어들이고 해볼래? 이렇게. 이게 피라미드식 쫙 퍼져나가는 전염병이에요. 근데 병식이 없어요. 병식이 없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중독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아,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치료를 안 받죠. 그러니까 전염병인데 치료를 안 하니까 계속 전염이 될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된다. 아, 오늘 또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마약관리센터의 조성남 센터장님 함께 청년과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조금 따끔하게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따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처럼 무서운 게 중독인데 그게 딱 한 번으로 시작한다는 걸 충분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하도록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혹시라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비밀 보장이 되니까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얼마든지 도움 받아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 함께 해주신 조성남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유익
축하합니다. 정말 최고였습니다. 정말. 자, 다음 시간에는 부디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 국가라는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제이키 감사합니다.